자, 지금부터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는 이재명의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지지율이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천지일보에서 코리안 정보 리서치라는 곳과 조사한 결과인데요. 9.1%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이제 52.1, 50% 선까지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리얼미터가 월요일에도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0% 선이 무너진 걸 보여줬었는데 월요일 조사 때는 조국 윤미향 이번 사면이 그 여론이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번에는 반영이 됐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현희 의원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조국과 윤미향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진짜 나빠!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자, 이재명의 유추락하는 지지율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전현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본인 주변의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면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들이 꽤 있었겠죠. 그러나 국민들의 다수, 특히 중도적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조국, 윤미향 등에 대한 어떤 사면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좌파 언론 매체들 특히 뭐 한겨레라든지 경향도 비판을 했었고 또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어떤 좌파 시민단체들도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영향들이 이번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반영돼서 긍정평가가 이제 51.1%로 떨어졌다. 지난번 월요일 날 이제 그 리얼미터에서는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면 뭐 이춘석 이런 어떤 주식 그 투자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됐었고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사 사면 관련돼서 이제 반영이 된 거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또 보니까 한국사회연구소라고 KSOI입니다. KSOI도 나왔습니까? 예, 나왔는데 4.8% 떨어져 가지고 한 54% 이재명 지지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50% 초반으로 내려왔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50% 초중반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고 이게 불과 이제 정권이 시작된 지 지금 이제 2달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0% 중반대에서 50% 초중반대 그러니까 10% 이상 떨어진 건데 2달 만에 예상보다도 상당히 빨리 떨어진 것이고 글자 그대로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는 추락의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떨어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관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실력이 없구나 이런 것이 드러났고 또 그 장관 인사청문회 강선우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진숙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춘석 의원 건도 굉장히 큽니다. 이해 충돌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니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국 윤미향의 이런 어떤 사면건인데 뭐 이런 어떤 이슈들 특히 사면 이슈라든지 또 관세 협상의 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어떤 하락 어떤 추세도 굉장히 좀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제가 좀 이 맘카페들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좌파들 쪽에서 이번 사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진짜 확실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 뭐 우리가 뽑았는데 무능할 수도 있어. 때로는 정책이 실패하고 실수도 있어.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가 부정부패를 갖다 용인한다. 너희가 그렇게 위로는 정의 떠들어 놓고 진짜 범죄자들과 연합한다. 이거는 참지를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맘카페에 올라오는 게시글 보니까 뭐 입시 비리 범죄자를 사면하는 순간 모든 관련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는 그런 신호 아니냐. 죄가 있어도 권력이 있으면 죄가 사면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 법은 국민만 지키고 살라는 것이냐?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연합, 경실련 여기도 살짝 좀 좌파 성향인데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니까 최소한 형기의 반 이상은 살고 나서 뭐 가석방이 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국은 겨우 7개월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3분의 1도 못 살았죠. 그랬는데 지금 뭐 바로 풀어주니까 좌파 단체들까지
지금 계속해서 저렇게 성명을 막 내고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면은 이제 국가 원수가 결국은 이제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하는 권한이라 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어떤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첫 예. 번째는 어느 정도 형기를 살아야 됩니다. 보통 한 절반 이상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같은 경우 3분의 1밖에 살지 않았고 특히 유명 같은 경우는 정의연 이사장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횡령 금액이 죄질이 아주 안 좋죠. 예,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그 횡령 금액을 갚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 것은 사면의 기본적인 어떤 조건도 무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아니라 자기 편 통합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런 어떤 맘카페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맘카페라든 이런 걸 보면 조국 전 대표의 부부가 딸 조민을 불법 입학시키기 위해서 정말 갖은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 상을 받게 한다든지 또 그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그 인턴 어떤 그런 어떤 증명서를 띈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런 어떤 스펙을 만들어서 이제 입학을 시킨 그런 것들을 예. 우리가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자녀 불법 입학에 대한 조국의 과거의 어떤 발언 그런 것과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그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까지도 신조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예. 뭐 이런 어떤 것을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 특히 교육에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러면 이제 뭐 그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적당하게 뭐 스펙 만들고 문제가 되더라도 다 용서해 주네. 아니, 이런 머리에 어떤 뛰들어오고서 민노총에 예. 가담하고 파업 같이 하고 저기 가서 그냥 그 좌파 시위하고 반미 시위하면은 뭐 얼마든지 유학도 하고 뭐 평생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인식을 이제 갖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좀 전에 이제 천지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국 윤미향 여론조사 이제 사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51%인가 2%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이재명 정권의 어떤 여론의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또 이제 윤미향 이슈 때문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이용수 할머니가 뭐 아시는 것처럼 I Can Speak의 어떻게 보면 이제 롤 모델 주인공이셨고 지금도 90대 중반의 연세임에도 아주 뭐 기억력이 또렷또렷하십니다. 예. 2020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의해서 윤미향의 그런 어떤 비리가 불법 터졌죠. 비리가 이제 사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용수 할머니와 이제 인연을 맺으면서 원래 이제 할머니가 이제 대구에서 영세민 아파트에 있는 것을 제가 당시에 대구시에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다른 아파트로 좀 옮기고 그러셨군요. 그다음에 제가 2021년도 9월 달인가 10월 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한번 가서 뭐 이런 어떤 이용수 할머니의 가장 꿈이 한일 청소년 어떤 역사관인데 뭐 그런 걸 이제 뭐 하겠다 뭐 그런 어떤 것도 하기 때문에 저도 인연이 깊은데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도 윤미향이 이런 어떤 사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현재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떻게 횡령을 했다는 것까지 그 연세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지나간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군요. 아니 저는 그 따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봐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도 못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상심하실까 하면 뭐 그런 인터뷰까지 봤는데 오늘 인터뷰하신 그 내용을 전화통화 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네. 지금 국민적인 어떤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고 있는데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지지율 하락, 뭐 그리고 조국 윤미향의 사면은 여론이 나쁘지 않다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어떻게든지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지지율 좀 끌어올려 보려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정권의 당일성을 좀 올려보려고 임명식을 지금 새로 하려고 그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역대 대통령들 그리고 영부인들 다 모시겠다 그렇게 밝혔는데 오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안 오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도 안 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김옥순 여사, 이 노태우 대통령의
사모님이시죠. 김옥숙 여사 그리고 또 이순자 여사까지 전부 다 불참한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려면 역대 대통령, 영부인 모두 초청하겠다. 이것도 지금 실패한 거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이재명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나 이 전농들 맨날 이재명을 위해서 이 트랙터 몰고 왔던 이 전농들까지 이 8.15 임명식에는 참여 안 하고 바로 그 옆에서 자기네들 집회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그러면 8.15 국민 임명식이 아니라 8.15 반쪽 임명식이 되버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이 국민 임명식이란 자체가 예. 굉장히 기괴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어떤 역대 대통령이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했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두 번 취임식을 갖는다는 건데 예. 아니 한번 취임식을 가지면 됐지 뭐가 또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취임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본인의 예. 어떤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의도와는 달리 좀 전에 우리 최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어떤 좌파 단체들은 물론이고 역대 대통령조차도 지금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의도와는 달리 이제 빗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예. 아니 6월 4일 날 취임식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예산을 또 수백억에 들이고 또 두 번째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국민 임명식이라는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은 정말 상황적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 예, 예. 완전히 이제 낭비성 어떤 정치 이벤트 본인의 어떤 자기들 집안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은 절대 정말 그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데 누가 나올지 좀 궁금한 게 8월 15일 0시로 그래서 사면된 조국 윤미향이 혹시 저기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야. 완전히 진짜 그러려고 사면해 준 거 아닐까요? 자기들 잔치가 되는 거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예. 8.15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 아닙니까? 예. 8.15는 정말 국가 경축일, 국경일이죠. 예. 내셔널 할리데이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35년 동안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8.15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만주나 중국이나 이역 만리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순국하신 수많은 독립 어떤 투사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현재 남은 그 유가족들이라든지 그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어떤 국가적인 어떤 보훈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 8.15 국경일의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날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기괴한 이재명의 취임식을 한다. 이것은 광복절 국가 경축일, 국경일을 광복절을 사유하는 겁니다.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사유하는 겁니다. 예, 사유화하는 거다. 완전히 광복절이라는 국가적인 이런 어떤 기념일, 경축일을 사유함으로써 정쟁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목적으로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정말 잘못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7월 17일 날 헌법이 만들어지고 언제 취임식을 했느냐? 7월 24일 날 과거 이제 중앙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8.15 때는 뭐 했냐면 정부 수립을 합니다. 정부 수립식. 예, 예.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그래서 건국일입니다. 예, 독립되면서 8.15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거 이외에 누가 8.15 때 취임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행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역대 이런 경우 처음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국가 경축일, 국경일을 사유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유하고 악용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몸부림을 치는 게 저는 지금 눈에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댓글창에서 의견이 좀 다르셔도 너무 이렇게 다투고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